가정부가 감히 통역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제 인생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통역을 한다고 그 한마디가요. 지금 글로벌 소통팀 팀장인 저를 만든 출발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소연, 31살입니다. 원래 직함은 그냥 가정부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나도 한 번쯤 인생을 통째로 갈아엎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분명히 여러분께 용기가 될 거예요. 저는 한때요. 국제학 전공에 5개 국어를 하던 유학생이었어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까지 세계 어디든 나가서 일하고 싶었죠. 근데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비랑 빚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유학은 잘렸고 꿈도 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남 한복판 재벌가의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집은 엄청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근데 제 자리는 늘 똑같았어요. 걸레, 고무장갑, 쓰레기 봉투. 집 주인은 물류 대기업 한성로지스틱스의 한도윤 회장이었습니다. 65, 말투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사람은 말이야, 제자리를 지켜야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이었죠. 물론 저한테는 그냥 가정부, 이게 이름 대신이었어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저는 2층 복도 먼지를 털고 있었죠. 그때 1층 거실에서 회장님의 고함이 터졌어요. 통역사가 못 온다고? 오늘이 무슨 날인데? 비서인 배수진 실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두바이 투자사 쪽 통역사가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라서 오늘 중동이랑 남미 투자자들 동시에 오는 날이야. 이게 몇 조짜리 프로젝트인데 말이 안 통하면 회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계단 모서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모른 척 청소하는 척 귀는 쫑긋 세우고요. 그때 새로운 사람이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윤이사, 해외사업본부 윤재민 이사. 회사에서 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저랑 눈이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그냥 가정부에게도 인사하는 예의 바른 사람 정도였죠. 다른 통역사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두 언어 동시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중동 투자자는 아랍어, 남미 쪽은 스페인어. 두 팀이 동시에 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저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저는 원래 마음속으로만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요, 입이 먼저 나갔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실장님, 윤이사,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계단 위에 걸레든 채 서 있는 저를 봤어요. 뭐라고? 회장님의 눈썹이 실룩 올라갔습니다. 아까 아랍어랑 스페인어 동시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배수진 실장이 피식 웃었어요. 소연 씨, 농담은 나중에 하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윤재민 이사는 그냥 웃지 않았어요. 조용히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물었습니다. 장소연 씨, 진심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이사님, 대학에서 국제학 전공했고요. 스페인어 전공에 아랍어는 부전공했습니다. 카이로에서 1년 교환학생도 다녀왔고요. 순간 회장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가정부가 통역을 한다고? 이 집에 오기 전에 뭐였는지는 상관없어. 지금 넌 가정부야. 사람은 제 자리를 알아야지. 가슴이 확 조여왔어요. 근데 그때 윤 이사가 나섰어요. 회장님, 간단한 테스트만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요. 윤 이사, 당신도 미쳤어? 몇 조짜리 프로젝트를 가정부한테 맡기자는 거야? 저는 손에 쥔 걸레를 꼭 잡았어요. 떨렸지만 물러서고 싶진 않았어요. 회장님, 짧게라도 시험해보세요. 못하면 바로 청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시 정적. 그러다 회장님이 피식 웃더니 말했어요. 좋아. 오늘 회의 깔끔하게 끝내면 가정부 딱지 떼고 정식 직원으로 올려주지. 월급은 지금의 10배. 모든 직원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저를 향했습니다. 10배.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3년 동안 멈춰 있었던 꿈들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나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2시간 뒤 운명의 회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가정부 유니폼 대신 비서실에서 빌려준 검은 블라우스에
네이비색 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설더라고요. 이게 나라고 손이 떨려서 블라우스 단추를 2번이나 잘못 끼웠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아랍에미리트 투자사 대표 아메드 씨, 그리고 멕시코 인프라 펀드 매니저 루이스 씨, 둘 다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아메드 씨가 아랍어로 물었어요. 오늘 통역을 맡으신 분이신가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오늘 회의 통역을 맡게 된 장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랍어로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고개를 돌려 루이스 씨를 보며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루이스 씨, 직접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조금 놀란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회장님이 아주 살짝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시작하시죠. 회의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아메드 대표는 항만 개발 조건과 세제 혜택을 물었고 루이스 매니저는 물류센터 지분 구조와 환율 리스크를 따졌어요. 단어 하나를 틀리면 수천억 단위의 계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저는 그냥 말을 옮기는 기계가 아니라 세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읽으려고 했어요. 아메드 대표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루이스 매니저는 숫자와 데이터에 예민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회장님의 말을 통역할 때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어요. 같은 우리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라는 말도 아랍어로는 우리는 귀사를 가족처럼 여기고 오랫동안 함께 가고 싶습니다. 스페인어로는 우리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두 투자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중간에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정부의 규제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위험 요소가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통역 그 이상이었어요. 정책 이해와 문화 이해가 동시에 필요했죠. 저는 회장님께 한국어로 정확히 전달하고 다시 스페인어로 옮길 때 라틴 문화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표현들을 조금씩 다듬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아메드 대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통역사님, 당신 덕분에 오늘 회의가 참 편했습니다. 말뿐 아니라 마음까지 전달되는 느낌이었어요. 루이스도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에도 통역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명함 있으신가요? 순간 회장님 얼굴이 조금 굳는 걸 봤어요. 제 가슴은 벅차오르면서도 왠지 불안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나가고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적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회장님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장소연 씨, 네, 회장님, 당신 진짜 가정부 맞아요? 살짝 웃음이 났어요. 네, 어제까지는요. 왜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숨기고 있었죠? 대답이 목구멍에서 걸렸어요. 숨긴 게 아니라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한 문장에 제 지난 3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거칠게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약속 지키죠. 오늘부로 당신 가정부 아니에요. 비서실 소속 글로벌 통번역 보조직 정식 직원입니다. 월급은 10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인생이 바뀐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전쟁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같은 집, 같은 건물로 출근했어요. 근데 신분이 달라졌죠. 어제까지는 뒤편 계단으로 몰래 들어오던 가정부였는데 오늘은 비서실 출입증을 달고 당당히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비서실 한쪽 구석 창가에 작은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이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글로벌 통번역 보조 장소연. 명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 저 사람 어제까지 가정부였잖아. 그러게 회장님이 갑자기 미친 거 아니야?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쟁반을 들고 줄을 서자 앞에 있던 두 사람이 힐끗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운 좋네. 인생 한방이네 뭐. 실력 검증도 안 하고 바로 정직원이라니. 원래 세상이 이런 거지.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질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쟁반을 내려놓았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었더니 윤재민 이사였어요. 소연 씨, 오늘 많이 힘들었죠?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대부분 안 괜찮다는 뜻이죠. 윤 이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걸 두려워해서 그래요. 시간 지나면 실력이 말해줄 겁니다. 그 말에 조금 숨이 쉬어졌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날 오후에 찾아왔어요. 윤 이사님, 배수진 실장이 일부러 제 책상 앞까지 와서 물었어요. 오늘 오후에 중국 업체 미팅 있잖아요. 통역사 섭외는 어떻게 하셨어요? 윤 이사가 제 쪽을 보며 웃었어요. 소연 씨가 중국어도 된다고 했어요. 오늘 한번 부탁해 보려 합니다. 배 실장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은 좀 수준 높은 시험이 되겠네요. 그 말투에서 기대보다는 한번 두고 보자가 느껴졌어요. 오후 3시 중국 상하이 물류사 부사장 리펑 그리고 베이징 지사장 장웨이 두 사람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회의 시작 전 리펑이 중국어로 물었어요. 실례지만 통역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정식 통역은 2번째입니다. 하지만 중국어 공부는 7년째입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둘이 눈빛을 주고받더니 살짝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리펑이 일부러 어려운 성어를 섞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72변의 각오로 임하고 싶습니다. 순간 배 실장이 저를 빤히 봤어요. 마치 어디 한번 해봐라는 눈으로요. 72변 한자 성어였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한국어로 이렇게 옮겼어요. 부사장님 말씀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시네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측도 만족한 표정이었고요. 그렇게 2번째 시험도 겨우 넘겼어요. 근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배 실장이 말했습니다. 소연 씨, 통역할 때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통역사는요, 그냥 들은 대로만 옮기면 돼요. 괜히 해석을 보태면 오히려 방해해요. 옆에 있던 직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자리에서 의자가 덜컥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잘한 걸까? 아니면 선을 넘은 걸까?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해외 미팅이 있을 때마다 제 통역은 칭찬을 받았어요. 아랍어, 스페인어, 중국어, 영어, 언어는 문제 없었어요. 근데 회사 안에서의 제 위치는 여전히 애매했어요. 가정부 출신, 한 번에 올라온 사람, 이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전 직원이 긴급 소집됐어요. 대회의실 단상 위 회장님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회사의 핵심 물류 노선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중동 직항 노선 계획 그리고 남미 신규 항만 계약안까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은 임원, 비서실 그리고 통번역 담당자뿐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통번역 담당자.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비서실 쪽으로 돌았어요. 그 안에는 저도 있었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복도에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솔직히 제일 의심 가는 사람 하나 있지 않냐? 누구? 가정부 출신 그 사람. 출신도 불분명한데 언어는 너무 잘하고 저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 회사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누구보다 회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의심받는 사람이 저라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그날 오후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복도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어였어요. 익숙한 발음. 네, 서류는 이미 넘겼습니다. 보상금은 약속대로 다음 주에 입금해 주시죠.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총무팀 박기태 부장이었어요.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는 계속 말했어요. 다음 단계는 일본 본사와의 합작 계획입니다. 정보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죠. 핵심 프로젝트 이름까지 그대로 나열하고 있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돌아서는
박 부장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태연했어요. 저는 손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저는 바로 윤재민 이사를 찾아갔어요. 이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가 제가 들은 내용을 자세히 말했어요. 영어로 보상금 얘기를 했다는 것, 다음 정보까지 넘기겠다고 했다는 것. 윤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연 씨, 확실해요? 네, 단어 하나까지 다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윤 이사가 말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말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일단 박 부장의 행동을 조금 더 지켜봅시다. 소연 씨가 여러 언어를 들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박 부장을 조심스럽게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그는 꼭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수요일에는 그가 중국어로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자료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래 협력할 수 있겠죠? 목요일에는 이번엔 러시아어였어요. 다음 물류 루트 계획도 곧 공유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은 지난번과 같아야 합니다. 그 언어들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윤 이사와 보안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회사가 떠들썩했어요. 총무팀 박기태 부장이 수사기관에 연행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복도 창문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늘 당당하던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차고 걸어나가고 있었죠. 잠시 후 또다시 긴급 전체 회의. 회장님이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내부 배신자를 결국 찾아냈습니다. 이번 일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제게 꽂혔어요. 글로벌 통번역 보조 장소연 씨입니다. 여러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통화 내용들을 포착했고 그게 핵심 단서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솔직히 어색했어요. 이런 주목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복사기 앞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소연 씨, 회사를 살렸네요. 식당에서도 혼자 앉아있을 틈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꼭 같이 드실래요? 하고 물어봤죠. 배수진 실장도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제가 처음에 좀 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어느 정도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더 큰 폭풍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기까지가요. 가정부였던 제가 회사 안에서 보이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해외 출장을 가고 현지 언론에까지 실리면서 저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세게 부러지게 되죠. 가정부 출신이 해외 업무를 전담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제가 결국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나려던 순간 회장님이 왜 숨을 헐떡이며 저를 붙잡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글로벌 소통팀 팀장이 되어 또 다른 숨은 인재들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는지. 이 얘기 조금 길어요. 그래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 생각 조금은 바뀌실 겁니다. 다음 편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제게는, 그리고 이 채널에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직업이 뭐였든 출발선이 어디였든 인생을 뒤집는 건 가끔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딱 한 문장일 뿐이라는 걸요.